잘 주무셨나요? 네. 네. 저희는 어제 다 앉아주세요. 저희는 어제 세상 일과를 딱 한 번 실천을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매일 실천하고 있으신 분이 계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분을 한번 매일매일 세상 일과를 실천하고 계시다는 그분을 한번 달인이신가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웅 멘토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상일과를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 오민웅 멘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뭐 예를 들면 매일매일 밥을 챙겨 먹고 있는 오민웅 멘토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밥은 누구나 다 챙겨 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일과도 사실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약간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자체가 좀 아직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뭐 세상일과도 실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세상일과를 실천하는 게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대학 가면 뭐 엄청 좋을 것 같죠, 그죠? 네. 그죠? 근데 막상 대학 들어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는 대학생 뭐 언니 오빠들이 막 이렇게 원서 대학 저도 그랬었거든요. 막 대학 서적 이런 거 들고 막 아침에 학교 가고 그러면 멋진 대학교 캠퍼스 이렇게 가고 그러면 정말 보고 싶다, 공부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대학교 책 들고 학교 가는 게 엄청 힘들죠, 저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세상일과도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이론 강의를 하는데 막 들으면 막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막상 하면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사실 좀 우리가 이제 진심소통이라고 해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실천하는 것 위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는 이제 세상일과를 실천한 지는 상당히 오래는 됐어요. 한 10몇 년? 10몇 년 됐고 열심히 한 지는 이제 최근 몇 년이죠. 열심히 한 지는 최근 몇 년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삶이 바뀌었겠죠. 그죠? 세상일과로 이렇게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은 뭐 세끼 다 먹기도 하지만 가끔은 아침을 거르기도 하고 뭐 점심 저녁 근데 한 끼도 안 먹는 날은 거의 없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었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상일과도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저는 최근에는 열심히 매일매일 잘 실천해요. 근데 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게을러져도 좀 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늦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밥을 꼭 챙겨 먹듯이 꾸준히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큰 지대한 그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론 강의니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쭉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같이 생각을. 나의 생명을 존재하게. 여러분은 태어났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한 20대인 것 같은데 20대까지 지속됐어요, 지금.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여러분들은 아직 아기가 태어나는 거 본 적 없죠? 아기가 태어나는 거 본 사람. 자기가 태어나는 거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저는 제 딸이 10살인데 제 딸이 태어나는 거 봤어요, 직접. 요즘은 아빠들이 분만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보기 힘든데 그래서 어쨌든 아기가 태어나는 걸 봤어요. 아기가 태어나.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태어났을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 그리고 저 10살이니까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10살, 7살 키우고 있는데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지속이 되는구나, 그죠? 그리고 보존이 되는구나. 여기 지금 막 이렇게 크게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잘 지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한 20년 가까이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게 여기 다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느끼지만 그게 대단히 아주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천지자연이 돌보고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제 대학생들이 나이가 20대가 됐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의 바탕에서 깊은 어떤 생각이 있어야 세상 일과를 꾸준히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낮에는 보온하고 저녁에는 일기기재하고 저렇게 살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 세상 일과를 꾸준히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깊은 어떤 철학적인 자각의 바탕을 해야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태어났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걸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없어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그게 자력과 탄력이에요. 자력과 탄력. 제가 우리 딸아이를 태어날 때 봤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산모 엄마만 정말 엄마가 진짜 막 피를 엄청나게 쏟으면서 막 엄청난 비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늘을 막 수천 개를 몸에 꽂고 막 그 같은 어쨌든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엄마가 미국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도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이라는 게 있고 출산이 있는데 그 합쳐서 평균 한 20시간 정도 해요. 20시간. 한 10시간 이상 무조건 하고 20시간 정도 하는데 그 아이도 20시간 동안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투를 벌여요. 머리가 엄마 자궁에 껴가지고 한 20시간 껴있어요. 한 10시간, 20시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머리가 껴가지고 한 10시간 동안 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싹 나오면 머리가 물렁물렁 하거든요. 아이들은 고구마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요. 머리가 길쭉하게 얼굴이 벌게 그래가지고 울어요. 그래.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기도 정말 목숨 걸고 나오는구나. 아기와 엄마가 같이. 그래서 엄마는 막 밀어내고 아기는 나오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력과 탄력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요. 근데 아기가 힘이 없잖아요. 나오려는 힘이 없으면 이게 난산이 되는 거예요. 난산. 엄마가 막 밀어내는데 아기가 스스로 나오려는 힘이 부족하면 난산이 돼서 힘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태어난 것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태어날 때 자력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진짜 한 10시간, 20시간 동안 자력과 탄력으로 이렇게 합심을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다는 게 정말 그래서 아마 의사들이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빠들이 육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애는 그냥 대충 낳는 걸로 생각하니까 젊은 아빠들 보고 애 낳는 걸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상당히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자력과 타력으로 이렇게 어울려서 태어난다. 그럼 태어났잖아요.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럼 살 때도 어떻게 사느냐? 자력과 타력이 아울러서 살아요. 그래서 자력이라는 거는 이제 세 가지 힘이에요. 정신적인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율력. 그리고 타력은 내 생명을 지속하고 보존하는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면 정말 특히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그냥 내버려두면 얘는 한 2살, 3살 때까지도 그냥 내버려두면 얘는 굶어 죽을 거예요. 아무런 자력이 없어요. 애기 이렇게 엎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침대에 얘가 지가 실수로 이렇게 원래 누워있는데 실수로 뒤집기를 해요. 얘네들이 탁 뒤집었잖아요. 그거 바로 안 뒤집어지면 숨 막혀 죽어요. 바로. 그렇게 연약한 여러분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봐야 돼요. 애가 막 뒤집기를 하거든요. 근데 잘못 뒤집어가지고 아니 떨어지기도 해요. 막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그렇게 자력과 타력이 어울려서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아주 살아있다는 게 아주 경이로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들이 있고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하늘, 땅, 바다, 물, 공기, 태양, 달 이런 풍운으로 상승. 하늘. 요즘 이제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도 좀 아픈데 하늘이 이제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죠. 땅이 있으니까 살고. 이 땅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지구과학이나 이런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 우주가 생성된 게 한 137억 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우주가 생성되면서 그리고 지구가 형성되고 하는 게 그게 다 여러 가지 흙이라든지 이런 물질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수십억 년 동안 이게 뭉쳐서 이 지구라는 게 형성이 됐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우주가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137억 년 동안 우주가 진화를 했고 한 수십억 년 동안 이 지구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달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공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존재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서 아주 훌륭하다. 존재하는 것 자체는. 근데 우리는 막 존재를 막 구별을 해요. 조그만 거 가지고. 저 사람은 뭐 키가 크다 작다. 저 사람은 뭐 머리가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은 뭐 얼굴이 잘생. 뭐 이런 걸로 막 서로 분별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실 저도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어릴 때.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왜 많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프셨거든요. 간경화라고 아프셔가지고 돈을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이. 저희 집이 미용실을 조그맣게 했는데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면서 겨우겨우 운영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거는 그냥 아프니까 병원비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되게 어려우니까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아파서 뭐 병원비 들어가는 거 어떡할 거야.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막 되게 가부장적이지. 그래가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막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우고 왜 아버지 막 이러시는 분이 그 예전에 꼬작꼬작한 그 상황에서도 밥상을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너무 아버지 역할 제대로 안 하면서 막 너무 권위적이다.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불만이 아빠가 막 돈도 잘 벌어주고 되게 다정다감한데 불만이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아빠 역할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야 뭐 이러니까 불만이잖아요. 저도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급해주고 서로 도와주시 우리 동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모여있는 게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예요, 사실. 여러분들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변호사인데 국가, 사회, 세계, 법규, 법칙, 법질서 이런 것도 여기 여성분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죠? 여성분들이 이 평등한 사회에서 투표권을 가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900년대, 1930년, 40년 이때부터 여성들에 대해서는 투표 참정권이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평등하게 된 거는 근데 그게 법으로 인정되는 거죠, 법으로.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약육 방식이 옛날에는 세계 2차 대전 아시죠, 여러분 다 세계 열강들이 막 스페인이 저기 남미를 다 지배하고 영국이 막 이런 식으로 강자가 약자를 막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그 반서의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다 차별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천민으로 태어나면 그냥 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 헌법이라는 법이 나오잖아요. 헌법에 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법 질서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등 세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당연한 생각하잖아요. 막 여성 차별하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100년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세계를 다스리는 법 질서가 있어요. 세계 국제법 질서가 있고. 그래서 함부로 옛날 같으면 미국이 북한을 그냥 공격했겠죠, 사실은. 미국이 북한 공격하고 그랬을 때 내가 함부로 못하잖아요, 지금. 북한도 막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법 질서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 개인에 있어뿐만 아니라 이 국가 세계가 서로 이렇게 법 질서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법 질서가 딱 무너지잖아요.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법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연약한 여성분들은 잘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법 질서가 유지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법 질서를 어떻게 하겠어요?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나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자기가 잘못해서 단속을 당해놓고는 막 법 질서를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그런 일 많아요. 자기가 법 위반을 해서 국가의 제재를 받으면서 막 법을 원망하고 국가를 막 원망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가 있어서 법 질서가 있어서 내가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차별 없이 그렇게 사는구나라고 그거를 느끼게 되면 법 질서를 잘 지키게 되고 또 내가 속 잘못해가지고 법의 제재를 받더라도 그거를 잘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로교통법 같은 걸 엄청 열심히 잘 지켜요. 그 도로교통법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막 끼어들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여유있게 이렇게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여유있게 끼어들더라고요. 서로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안 그러잖아요. 막 좀 끼어들려고 그러면 저 뒤에서 빡 하면서 달려와요. 그래놓고는 빡 하고 지나가요. 좀 끼어들어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다 여유있게 이렇게 다 끼어드시라고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법 질서가 없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천지 자연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사는 은혜, 그 다음에 이 법 질서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느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저도 젊을 때 그랬는데 저도 20대 때 제가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고시 공부하고 너무 힘들거든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너무 힘들까 있었는데 이런 은혜를 느끼면 사람이 뭔가 은혜를 느끼면 따뜻한 마음이 들잖아요. 따뜻한 마음이 들고 희망이 생긴다고. 뭔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살핀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큰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희망적이 돼요. 그걸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정육도서관에 차를 대고 오는데 꽃을 보면서 꽃이 막 펴있는데 너무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꽃들이 이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력과 타력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살아갈 때는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자력을 양성하지? 그리고 어떻게 타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자력과 타력이 아울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고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제가 시험 통해서 고시 공부를 이렇게 보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미신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꼭 이렇게 잘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사를 막 하잖아요.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막 와서 가게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기만 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자력과 타력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얻게 되는 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력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그죠? 내가 막 열심히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장사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열심히 내가 공부하면 되는데 타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타력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타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력과 타력을 같이 어울러야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새삼일과라는 게 이제 스스로 자력과 타력을 아울러 얻는 과정인데 일과 속에서 자력을 기르고 타력을 얻어가는 길을 실천하자. 일과 속에서 스스로 자력을 기르고 타력을 얻어가는 길을 실천하는 새 시대의 새 삶을 살아서 새 세상의 주인이 되자. 라는 게 새삼일과의 목표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새삼일과로 자력을 양성하고 타력을 얻는 힘을 양성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의식주예요. 그죠?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하려는데 이 의식주를
좋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필요는 있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의식주가 있고. 근데 의식주가 있어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의식주라는 것은 주로 몸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떤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고 정신이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정신의 세 가지가 있어요. 정신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회기 동안 계속 배우는 집중력, 사고력, 주의력이에요. 이 육신의 삼각형과 의식주와 정신의 삼각형 이 6가지를 같이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현대사회는 어때요? 육신의 삼각형이 없어서는 살지 못하는 것을 알아서 정성을 다하는데 정신의 삼각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의 위기라는 게 이 정신의 고갈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참되고 맑고 밝고 따뜻한 것인데 현대인들은 그 참된 본성을 도둑맞아서 어둡고 탁하고 왜곡되어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인정이 메마른 사회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세살 일과는 아침은 수양 정진의 시간이에요. 요즘 여러분 오늘 아침 했죠? 5시에 일어났나요? 6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4시 50분에 일어나거든요. 4시 50분에 일어나서 10분 동안은 정신을 차리는 시간으로 해서 세수도 하고 이제 양치질도 하고 해서 5시부터 수양 정진을 시작해요. 그래서 근데 꼭 5시냐 6시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자기가 시간을 정하세요. 정해서 처음에 힘들면 뭐 6시 아니면 나는 평소에 10시 11시에 일어나니까 그럼 처음엔 7시 그러다가 6시 반 이렇게 자꾸 땡기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4시 50분에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수님은 아마 4시 반쯤 일어나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거를 10년, 20년, 30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은 수양경제의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위인들은 저절로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다 우리 정신력을 함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나도 세상 일과를 실천해서 정말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라고 이렇게 뭔가 자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도 좀 오후 되면 막 나른하고 졸리고 이래가지고 좀 쉬자 이렇게 된다고. 왜 그래요? 정신이 함축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꿀 우리 세상 프론티어즈가 되려면 정신을 수양하고 정신을 함축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정신을 개혁하고 정신을 함축하여 새 마음을 기른다. 그래서 대인은 천지와 차선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 천지 자연의 질서라는 게 천지 자연 요즘 새벽에 몇 시에 해가 뜨는지 아세요? 요즘? 점점 제가 이렇게 보면 겨울에는 7시 넘어서 7시 반 이렇게 해가 이렇게 밝아지는데 그게 점점 빨라지고 지금 5시 좀 넘으면 해가 이렇게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요. 6시 되면 벌써 환한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 해가 지면 같이 잠을 잔다 이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거기서 반박을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냐. 나는 야행성이다. 나는 야행성이라서 한 새벽 한 2, 3시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한 10시쯤 일어난다. 나는 그게 내 체질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도 연구를 해봤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 반론을 제기할까? 저는 변호사니까 근거를 두고 반론을 제기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마다 좀 체질이 다르고 야행성이 다르고 그 사람은 절대 아침에 못 일어나고 밤에 쌩쌩해가지고 밤에 일해야 되고 새벽 2, 3시까지 일하고 아침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설득력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도 찾아보고 연구도 해보니까 어떤 책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 인류가 생명체가 발생해서 진화한 지가 수십억 년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인류가 영장류가 이제 진화하기 시작한 건 한 200만 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최고 이렇게 경쟁해서 살아남은 게 호모사피엔스라는데 한 20만 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호모사피엔스까지 한 200만 년 동안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냐면 해가 뜨면 일어나요. 왜 해가 뜨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맹수들이 막 돌아다녀요. 맹수들이 그러니까 해가 뜨면 일어나야 돼. 해가 뜨면 누워있으면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경들이 발달했어요. 위험을 인지하는 신경들이. 그래서 그 위험을 딱 대처해서 해가 또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자야 되는 거예요.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기를 수백만 년을 했고 최근까지 그렇게 인류가 살았고 최근까지 한 200년 전까지. 그러니까 199만 9,800년 정도는 해가 또 일어나고 해가 지금 자꾸 살았다니까. 그게 우리의 DNA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뭐 나는 야행성이야? 그거는 과학적으로 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행성이 된 거는 불과 한 5년, 1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기 때는 칼같이 해 떨어지고 애들 자요. 그리고 해 뜨면 일어나요. 애들은 일요일도 없어요. 일요일도 7시 반 되면 일어나서 막 돌아가요. 엄마 아빠들은 막 10시까지 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도 이렇게 천지 질서에 맞게 살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이후에 이 과학 문명, 이 여러 가지 뭐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대 문명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조금 변화될 것뿐이지 원래 본래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것으로 우리의 DNA는 형성돼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과학적으로. 믿으면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좀 해보다가 힘들면 나는 아니야, 나는 체질이 원래 야행성이야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는 힘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타력을 얻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적인 것도 다 원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블랙홀을 발견했다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런 게 올라가는, 그것도 과학적으로 이 전파망원경을 막 연결해가지고 막 지구 크기만한 전파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그걸 밝혀내듯이, 그러면 우리가 막연히 내가 자력을 얻고 타력을 얻을 때, 막연히 그러면 어떻게 타력을 얻는 거지? 그죠? 누구 보고 타력을 막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뭘까 연구해서 그 원리대로 실천하고 실행하면 타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타력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서 감사하는 동시에 본 생활을 하자. 이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아까 4가지 큰 은혜를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낮은 보온들에게 시간이다. 근데 제가 이제 딸아이와 이렇게 생활을 해봤는데, 이 딸아이가 아기 때는 되게 순수해요. 1살, 2살 때는 엄청 순수한데, 좀 크면 자기 그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릴 때는 지가 과자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 한 입만 줘. 그러면 애기 줘요. 근데, 한 4살, 5살 넘어가면, 특히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일 때는, 한 입만 줘. 그러면 안 줘요. 그러면 부모 마음에도, 미워요, 갑자기 얘가. 왜 믿냐면 이 과자 내가 사준 건데 그 과자 봉지 통째로 내가 사준 건데 그거 하나 달라 할 때 안 주는 거야. 그럼 다음에 과자를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예요? 사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주는데 이제 기쁜 마음으로 사주기보다는 좀 이제 하여튼 그래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아니 과자 내가 사줬는데 그거 하나 달라는데 그걸 안 줘? 이런 거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큰 은혜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살면서 내가 은혜를 모르고 돈 좀 하라 그랬더니 내가 왜 돈 해야 돼? 이러면 그 은혜를 준 존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너 태어나게 하고 살리고 키우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이것 좀 해달라는데 안 해줘? 그럼 타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해요? 여러분이 전지전능한 그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 키웠어 막 그랬는데 이거 좀 하라 그랬더니 싫어 하면서 안 한다고 생각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그러니까 타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는 거죠, 이게.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큰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를 느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맨날 이야기해요. 아빠가 돈 벌어서 사주는 거야. 누가 돈 벌어? 아빠가 돈 버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이 그만 좀 이야기해야 돼. 아빠가 돈 버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근데 잘 몰라요. 애들은 그냥 돈 내면서 나오는 줄 알아요, 막.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돈 벌어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천지 자연이, 그리고 이 동포가, 그리고 국가 세계가, 또는
이게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고 살리고 키우고 보호하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은혜 속에 공을 들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 느끼면 못 느끼는데 무슨 공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먼저 그걸 느껴야 돼요. 느끼고 그럼 내가 이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탄력이 막 무시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이 막 그거를 하는 순간 너무 이뻐 보이고 같은 딸이지만 그 은혜도 모르는 딸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딸하고 누가 이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진짜 그런 자식하고 그냥 당연히 그냥 부모는 해준 거로 아는 자식하고 누가 더 이뻐 보이겠어요? 같은 원리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서 편의점에서 이거 사탕을 샀어요.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동포잖아요, 그분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00원 내고 그냥 사잖아요. 저는 사면서 사고 나서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고. 왜? 이 은혜를 갚는 거니까. 이분이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당신이 월급 받고 이거 파는 거 아니야? 나는 돈 내고 이거 사는 거야?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받을 때도 내 돈 내고 내가 받았는데 뭐가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기 가게를 내주셔서 가까운데 운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단돈 1,000원이면 이걸 살 수 있고 이걸 만드신 분도 있고 이래서 내가 이걸 보기 아픈데 이걸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꾸 이렇게 은혜를 느끼다 보면.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좋은 하루 되세요. 무슨 내가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어디 가는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버스에 내릴 때도 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탄력이 오는지 또 예화를 들어드리면 제가 구시 공부를 했잖아요. 신림동에서 구시 공부를 하면 인간의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가 강하대요. 그 중에 먹는 욕구가 강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먹는 욕구가 강해요. 사람이 구속을 당하면 먹는 욕구가 강해져. 군대에 있으면 뭐에 집착을 해요? 초코파이에 집착을 해요. 군대를 나가면 절대 초코파이를 안 먹어요. 그런 것처럼 고시촌에 있으면 먹는 데 집착을 해요. 고시생들이.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고시 식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월식으로 이렇게 대먹는.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을 내면 아침, 점심, 저녁을 거기서 맨날 먹거든요. 그러니까 메뉴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맛있는 거 나오면 좋아하고 맛없는 거 나오면 되게 싫어하고 막. 그래, 사람들이 막 계란 후라이 나오면 2개씩 가져가고 1개씩 가져가라고 하는데 꼭 2개씩 가져가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딱 보면 그 밥을 해주시는 분의 은혜로움이 느껴져요. 여름에는 그 식당 지하예요. 보통 지상은 비싸니까 지하에 주방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먹는 사람이 100명이 되는 게 100명이 200명 되는 사람들 식사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 더운 데서 어머니들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가면 인사를 해요. 너 잘 먹었다 그러고. 그리고 월식을 낼 때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넣었어요. 지난 한 달도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제가 올 때 고등어 구이 가장 큰 거를 이렇게 싹 잘라서 원래 저로 제가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닌데 저는 그냥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식비를 드릴 때 편지를 그냥 몇 줄 안 썼어요. 그냥 어머니 너무 고생 많으시고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딱 드리니까 그분이 고등어 가운데 토막을 이렇게 절면하죠. 이게 탄력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알고 진심으로 이렇게 그게 진심 소통이 되니까 다른 게 진심 소통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롭게 나에게 그리고 천지 은혜도 이렇게 느껴보세요. 천지도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막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다녀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이제 따뜻한 기운으로 사랑의 기운으로 생명체를 대하면 이 생명체도 나를 사랑의 기운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막 어떤 사람은 나보다 함부로 뻗고 막 동물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이 천지자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나를 둘러싼 모든 그 동포도 마찬가지예요. 동포 사람들 사이 관계 그렇게 내가 이 모든 은혜 속에 산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내가 감사하고 거기에 도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삶 자체를 내 삶 자체를 그렇게 틀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력과 타력이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그전에 시크릿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비밀 썼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타력을 은혜를 줍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실제 생활 딱 나서는 순간 타력을 안 느껴보세요. 그래서 나는 본 노력의 시간으로 정해서 부지런히 활동해서 새 세상을 만들어가자.
여러분들은 학생이거나 직장인이면 이제 월요일 같은 날 어떤 기분이 되게 막 우울하잖아요. 블루 먼데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일요일 저녁만 되면 우울하잖아요. 이게 치료법이 이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은혜 속에 살아가는구나. 다시 월요일이 돼서 정말 내가 다시 본의 일터로 내가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공부는 내가 왜 하지? 학점 잘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막 피곤해 사람이. 근데 내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본을 하기 위해서 본의 일터, 지금은 학교니까 학교 가서 교수님이 정말 날 가르쳐 주시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학교 가는 길이 정말 활기차고 교수님이 정말 고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 하나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직장 갈 때도 이제 월요일이 됐으니 이렇게 본의 일터에서 일을 해야지 라고 딱 나가면 막 활기차고 막 그렇게 돼요. 박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니죠? 꼭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래서 내가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그냥 잘 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러면 근데 잘 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자기만 위해서 막 사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잘 됐다고 막 행복하지도 않아. 막 또 그렇게 막 자기만을 위해서 막 사는 사람은 잘 되더라도 주위에 적이 너무 많아. 다른 사람은 막 이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은혜로서 살고 내가 정말 나만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세상을 위해서 함께 사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서 항상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따뜻하니까. 여러분들도 다음에 저를 보면 되게 반가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분 훌륭한 멘토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에 구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라는 거를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대로 살면 자력과 타력을 아울러 얻는 거고 이 원리대로 살지 원리를 모르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실행이 없으면 타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은 반성되죠. 내가 이렇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반성되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정말 이렇게 보온하는 삶을 살았느냐 세상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하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막 시시콜콜 싸우고 원망하고 이런 게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을 누가 원망해요. 그죠? 자기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시기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때. 그래서 진급이 되는 사람 회사에서도 진급하잖아요. 그죠? 우리 박은호 멘토님도 이렇게 살아서 회사에서 막 진급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 알아봐요. 그 주위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변호사인데 안양법원에 있는 영장 담당 변호사인데 국선 사건을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의 국선 변호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급적이면 쉬운 사건 빨리 끝나는 사건 똑같이 40만 원 정도 받는데 기왕이면 쉬운 사건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저는 쉬운 사건도 받고 어려운 사건도 다 받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어려운 사건을 저한테 다 막 보내요. 소문이 났대요. 오민웅 변호사님 실은 어려운 사건도 잘 맡아준다. 그럼 그분들이 어려운 사건만 계속 보낼까요? 미안하니까 쉬운 사건도 보내. 그래서 사건이 많아 사무실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난 쉬운 사건만 받아야지 하면 벌써 그 기분을 느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 사무실에는 안 줘. 그래서 진급이 되냐 강급이 되냐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정말 은혜 속에서 은혜를 느끼고 보온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냥지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사고력 대조표도 쓰는 거고 유무력을 챙기는 거고 집중력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서 막 여기 와서도 있잖아요. 우리 세관 프론트에 와서도 자기 학점 잘 받고 자기 취업 잘하고 자기만 잘 살려고 이걸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걸 쓰는 취지가 내가 이 보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유익 주는 삶. 그래서 우리의 모토인 위공관제서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지. 이걸 자꾸 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무슨 로스쿨 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 이런 거에 적용을 해서 쓰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하잖아요. 그럼 다시 안 와요. 자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버렸으니까 다시 가요. 가면 다시 거기서 강급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쓰느냐를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일과를 왜 실천하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쓴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그런 자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쓰는 거지. 그냥 나만 위해서 살면 이거 안 쓸 거예요. 귀찮게 이걸 왜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에 이제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남을 해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침은 수양 경기의 시간이다. 새 마음을 기르자. 그래서 저는 4시 50분에 일어나요. 토요일도 그러고 일요일도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 좀 쉴까 했는데 그냥 토요일도 그렇게 하고 일요일도 그렇게 낮은 고운 노력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걸 자꾸 생각을 하면 게을러지는 게 방지돼요. 사실은. 내가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또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무엇을 해야 되지?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게을러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주를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쓰죠.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이건 개인 체험다. 앞에는 이론 강의였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그러면 멘토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뭐, 어떻게 체험을 하고,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여기에는 되게 기쁜 일도 있고, 되게 슬픈 일도 있어요, 사실은. 기쁜 일도 있고, 삶이 원래 그래있는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보면 되게 기쁜 일도 있고, 되게 슬픈 일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면 되게 설레고 되게 기쁘잖아요. 근데 일이 잘못해서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슬프잖아요. 그게 같이 있어, 항상 인생이라는 거는. 되게 기쁜 일도. 막, 원하던 기업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럼 너무 기뻐. 막 주위에서 축하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언제 그만두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그래, 인생이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인생이 아주 기쁜 일도 있고, 아주 슬픈 일도 있는데, 제 인생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쁜 일, 아주 힘든 일,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인 나의 삶의 틀은 뭐다? 삶의 틀은 내가 은혜를 알아서 구원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세상일과를 실천한다. 라는 게 나의 기본적인 삶의 틀이에요. 그래서 그게 심지어는 제가 사법시험을 합격했을 때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명상을 하고 그랬어요. 사법시험을 합격했을 때도 그랬고 아기를 낳았을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거나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평생에 가장 기쁜 일은 사법고시 합격하는 일인데 2002년에 그럼 너무 막 들뜨잖아요. 들뜨고 사람들 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딱 마음을 안정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딱 5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들떠서 이렇게 하면 삶이 바뀌어요. 사람이 막 들떠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사법연수원 가보면 사람들이 다 들떠있어. 그래가지고 미팅을 하러 다니고 이제 돈이 풍족하니까 명품 여자분들은 명품 사러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래요. 저는 일체 그건 안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뭐냐? 내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나의 삶은 세상 일가고 내가 뭔가 실패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나의 기본적인 삶은 세상 일가다. 나는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6월달에 모기는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게 이제 여러분 비비역 비비 배우셨죠? 비비역 비비. 모기는 이로운 걸까요? 해로운 걸까요? 해로워요. 해롭다는 거. 모기는 이롭다. 저 한분이 계세요. 모기 왜 이로워요, 근데? 충분히 도움을 줍니다. 근데 비비역 비비 보면 모기는 이로운 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실제 경험한 거 이게 2002년 6월이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그때 저는 사법고시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차 시험을 4일 동안 봐요. 4일 동안 두 과목 한 과목 7과목을 보는데 셋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민사소송법하고 형법, 민소법, 형법인데 이게 과목도 어렵고 셋째 날이니까 지쳐. 그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딱딱 잘못 쓰면 꽈라기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시험을 1차부터 봐야 돼요. 셋째 날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둘째 날 시험을 보고 와서 이제 잠을 딱 잤는데 그때도 제가 세상의 걸 실천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났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전날 잠을 잤는데 6월달이니까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제가 고시원에 있었는데 새벽에 모기가 한 마리가 샥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할 때 모기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래서 모기가 뺑 하길래 본능적으로 이불을 이렇게 탁 뒤집어 썼어. 그럴 때 모기가 이불 안에 딸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왜 이래가지고 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계를 딱 봤더니 새벽 4시야. 원래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컨디션 조절 실패한 거지.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봐. 제일 중요한 셋째 날 모기 때문에 내가 컨디션 조절 실패해가지고 나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 일과를 실천하는 보면 모기도 생명체잖아. 그 은혜를 느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났냐면 아, 오늘 어려운 시험을 치니까 네가 1시간 나를 일찍 깨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1시간 더 공부할게 딱 하고 이제 근데 주관식이 논술형이라는 게 뭐가 나올지 몰라. 두 문제 나오는데 영상을 딱 하고 민사소법 책을 딱 앞에 놓고 뭐가 나올까 변론주의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변론주의 딱 보고 갔더니 변론주의가 책을 딱 박수를 쳐야 되는 그래서 진짜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집에 왔더니 모기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어디 갔나 모기를 못 찾았어. 근데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이 모기가 그 모기인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런데 어쨌든 모기야 여름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남아라 모기야. 지금도 저는 모기를 좋아해요. 모기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요. 모기는 이런 거에 해로운 거예요. 이런 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내가 이롭게 느낄 수도 있고 해롭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세상 만물이 다 그래요. 사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원래 나한테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이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잘해주니까 고맙고 못해주면 밉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 모기가 나를 새벽에 물었어도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삶을 주체인 거지. 모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모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모기가 그랬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탁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지. 모기가 나 시험 합격시키려고 4시에 물은 건 아니잖아. 사실은 모기는 그냥 자기 할 도리로 물은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일 날 제가 합격을 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죠. 111-370485 제 합격 번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살을 놓고 공을 위해 살고 삿댐을 놓아버리고 바르게 살자. 이 생각이 진짜 떠올랐어요. 시험 끝나고 딱 나오는데 합격 발표도 안 났어요. 시험 끝나고 나오는데 시험 끝나고 딱 나오는데 저는 합격했다고 100% 확신을 했거든요. 모기가 나왔어서 어쨌든 그때 나오는데 내가 사사로움을 넣어버리고 공을 내서 살고 삿댐을 넣어버리고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게 2002년 6월달 일입니다. 2002년 6월. 지금까지 한 17년 동안. 그래서 표창장도 이렇게 받았어요. 제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국성면허를 열심히 해가지고 법원에서 표창을 받은 거예요. 그죠? 2012년.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단란한 가정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근데 어려운 일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아주 슬픈 일도 있고 제 딸이에요. 이쁘게 생겼죠. 10살. 네, 아주 똑똑하고 똑똑해요. 여러분 4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2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파란불을 밝혀요. 이렇게. 그래서 작년 사진인데 저기 서울시청에서 저렇게 밝혔어요. 저도 이렇게 했죠. 제 아들이잖아요. 제 아들 파란색 옷을 입고 있죠. 사실은 제 아들이 자폐성 장애로 이제 치료는 안 해요. 저도 치료를 많이 썼는데 제 아들이 7살인데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고 이제 교육을 받고 있죠. 제 아들이에요. 근데 얼굴이 되게 밝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제 아들이 3년 전에 자폐성 진단을 받았는데 제 요즘 몸무게가 61.7, 지금 한 63kg 정도 돼요. 최근 몸무게가 이 정도다. 63. 근데 제 아들 자폐성 진단 받았을 때 56.8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7kg 정도 빠졌어요. 일주일. 그렇게 막 너무 괴로웠어 사람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살아다 보면 사법시험을 합격하는 아주 그런 기쁜 일도 있고 우리 애가 갑자기 자폐성 장애 진단 지능검사를 했더니 지능이 50으로 나서 50. 자폐성 장애는 이 지능 인지장애랑 동시에 오거든요. 그래서 지능이 5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근데 제 삶의 중심을 잡아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일과라는 거는 만약에 내 개인의 행복을 내가 중심으로서 살았으면 막 사무실 합격했을 때는 막 너무 즐거웠고 아이가 자폐성 장애였을 때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제 삶의 중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근본적인 은혜를 알고 보온하는 삶이기 때문에 아주 기쁜 일이 있거나 아주 힘든 일이 있거나 거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안 흔들리거나 말이 안 되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다 바로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똑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아주 좋은 일도 생기고 아주 힘든 일도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새삼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은 이제 ASD라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신경성분학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자폐성 장애를 잘 모르셔서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2016년 6월에 알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도 이 어려운 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새삼이가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양으로 이사를 갔을 때 거기서도 국서교육으로 새로 위촉이 돼요. 너무 동감하고 저 동안양 세무서에서도 국선대에 위촉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거의 100%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타력이에요, 타력. 뭔가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면 그게 타력이 이렇게 응해서 딱 이렇게 일을 맡게 돼요.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우리 애는 이런 이제 훈련을 다녀요. 꿈꾸러 그랬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그래서 우리 아이 저 선생님이 우리 아이도 시립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되게 엄청 길어요. 근데 제가 안양에 10월달에 이사 갔거든요. 그래서 12월달에 어린이집 탁 신청했는데 1월달에 바로 됐어요. 그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요, 지금. 되게 신기하잖아요. 시립 어린이집 어렵죠? 어느 되게 어려워요. 근데 딱 신청했더니 바로 되고 저렇게 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선생님을 만나서 애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타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이렇게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아이 그 누나가 또 나타나가지고 1살 많은 누나인데 엄청나게 우리 아들을 챙겨요. 누나 수호천사의 누나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타력이라니까요. 괜히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부모님을 교양하고 있고 키우고 있고 지금 삼동법률사무소 변호사하고 공인중개사무소도 개설하고 있어요. 여기 안양법원, 제가 보면 안양법원이에요. 그 맞은편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보면 사무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이제 새롭게 사업을 해서 가정도 잘 이끌고 그리고 새망새삶에 제가 상임이사거든요. 세상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부족하나마 여러분들 앞에서도 세상님과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잠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네. 저번 주에 우성 멘티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또 소개를 드릴 분이 계신데 한번 나와주실 수... 네네네.